네, 간밤에 나온 글로벌 이슈들 콕 짚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주목받았을지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나온 6가지 키워드고요. 여기서 살펴볼 오늘의 이슈들은요. 네, 원숭이 도착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이 2가지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으로 원숭이 도착 감염자가 보고됐던 이스라엘에서 감염 의심 환자가 추가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보건부는 2번째 감염 의심 사례가 보고돼 정밀 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에서는 중동 내에서 첫 감염 보고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스라엘 코로나19 방역 책임자에 따르면 원숭이 도착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증세가 가볍고 기존 백신 또는 치료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오스트리아에서도 원숭이 도착 확진자가 나왔는데요. 이 질병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 유럽과 또 북미를 중심으로 세계 각지에서 감염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숭이 도착 예방을 위한 별도 백신은 없습니다. 다만 유사한 감염병인 천연두 백신을 맞으면 85%가량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례적으로 퍼지는 가운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백신 배포를 위해 노력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박 3일간의 한국 방문을 마치고 일본으로 향하는 전용기 탑승 전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모두가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그것이 확산한다면 중대하다는 점에서 걱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원숭이 도착 발병에 대해 공개 언급한 것은 처음으로 미국 역시 이를 우려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다음 기사도 함께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주식시장에서 또 수혜를 볼 업종과 종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죠. 전문가들은 한미 정상회담 수혜주로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분야 종목을 꼽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시설인 삼성 평택 캠퍼스를 함께 시찰하며 반도체 동맹 행보에 나섰고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한미 정상을 수행했습니다. 한편 현대차는 바이든 대통령 방안에 맞춰 미국 조지아주에 약 6조 3천억 원을 들여 전기차와 배터리셀 공장 등 전기차 생산 거점을 신설한다고 발표했죠. 면담한 자리에서는 미국의 2025년까지 로보틱스 등 미래 먹거리를 중심으로 약 5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빠지지 않은 건 바로 원전이었습니다. 양국 정상이 원전 분야에 대한 협력도 강화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와 또 원전 정책 재설계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시장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장기적인 업황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분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회담 후 장기적인 측면에서 업황의 방향성 변화 여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전해 이 부분도 함께 주목하시면 또 투자하시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번 주 일정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요일에는 다보스 포럼이 22일부터 26일까지 스위스 동부 다보스에서 열립니다. 다보스 포럼은 코로나19 사태로 차질을 빚었다가 올해 2년여 만에 처음으로 대면 회의를 열리게 하는데요. 이날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또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추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24일에는 도쿄에서 쿼드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쿼드 정상회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작년 9월에 이어서 2번째입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차단하고자 IPEF 출범도 공식 선언하게 됩니다. 네, 수요일 투자자들의 이목을 끄는 건 바로 FOMC 의사록입니다. 이달 3일에서 4일 열릴 정례회의에서 페드 의원들이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의원들이 더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지 힌트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목요일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다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고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4%대로 크게 올려잡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페드가 가장 중시하는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물가가 나오는데요. 지난달에 PC 근원 물가가 함께 공개가 됩니다. 네, 오늘 일정까지 또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국 8도 증권맨들의 1대1 종목 매치 종목 왕 시간입니다. 네, 뒤에 계신 10분들과 함께 오늘도 종목 매치를 펼칠 예정이고요. 한 달 동안 가장 높은 수익을 달성한 분이 바로 종목 왕으로 선정이 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종목 왕 순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종목 중간 점검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이호석 PB가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입니다. 이호석 PB가 소개해주시는 종목마다 10% 넘는 수익률을 챙겨가고 있는데요. 벨셀이 현재까지 17%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고요. 이호석 PB, TYM도 10%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한 분이 이렇게 두 자리나 이렇게 차지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진정 능력자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또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분도 계십니다. 윤정식 부장님도 SOE로 지금 무려 8%나 수익을 달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주 화요일까지 종목왕 수익률 대결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또 어느 지역의 대결일지 매치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서면 그리고 압구정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네, 이호석 PB는 3강 MNT를 오늘 가지고 오셨고요. 엄태원 차장님은 솔브레인 홀딩스 들고 와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호석 PB의 선공부터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리뷰부터 먼저 해봐야 되겠죠. 벨셀이 17% 넘는 수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장에는 잠깐 쉬어가는데요. 계속해서 가지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지난 주말 벨셀 같은 경우에 이제 UA에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난 주말에 네, 그동안 소개해 주셨던 종목들 모두 10% 넘는 수익률 챙겨갔었기 때문에 오늘 종목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4,000원까지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7,000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솔브레인 홀딩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 하면 저는 솔브레인이 떠오르거든요. 아무래도 이 주가 양상이 비슷한 흐름을 보이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또 솔브레인의 미국 공장 구축설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솔브레인 홀딩스의 변화가 눈에 띄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전기차 성장 그리고 미국의 공장 증설과 함께 더욱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 솔브레인 홀딩스고요. 목표가 35,000원 달성하기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3강 MNT 그리고 솔브레인 홀딩스 두 종목 알아봤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두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왕이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톱5 시간입니다. 먼저 외국인 순매수 코스피 톱5 보겠습니다. 5위에는 SK이노베이션 있습니다. 4위는 후성이고요. 3위는 카카오입니다. 2위에는 게임주인 크래프톤, 그리고 가장 위에는 LG 에너지솔루션 있습니다. 네, 카카오가 코스피 시가총액 9위로 밀려났습니다.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는 시가총액 6위를 기록했지만 이 긴축 공포로 성장주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하면서 시총 6조 원이 증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 탑5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펄업 있습니다. 4위는 3강 MNT, 3위는 에코프로비엠, 2위에는 대주전자재료고요. 그리고 가장 위에는 LNF입니다. 네, LNF가 6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쟁쟁한 기업들과 대규모 수주 계약을 체결하며 연일 상승세고요. 애널리스트 사이에서는 또 LNF의 목표 주가 상향 랠리가 일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날 LNF가 급등한 데는 LG 에너지솔루션과 양극재 거래 협약을 체결한 것이 영향을 줬습니다. 약 7조 원 규모의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기 때문이죠.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 공급 물량도 점차 늘어나면서 긍정적입니다. 올해 약 6만 톤에서 내년에는 약 9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요. 매출에서 테슬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50%에서 내년에는 무려 7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번에 기관 보겠습니다. 순매수한 코스피 탑5입니다. 5위에는 삼성 SDI입니다. 4위는 SK하이닉스, 3위는 LG 에너지솔루션이고요. 2위에는 LG화학, 그리고 가장 위에는 삼성전자입니다. 네, 삼성전자가 한 주간 2.26% 상승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을 덮친 가운데 앞선 주가 하락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올해 매출 300조 원대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난 2012년 200조 원을 돌파한 지 10년 만이죠. 금리 인상으로 주식시장이 상당한 역풍을 맞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주식이 점점 더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그 종목 중 가운데 하나라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LG화학 주가가 한 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타이트한 수급이 지속되고 있죠. 이 가운데 LG화학의 공격적인 양극재 증설 행보가 부각되면서 투심이 몰린 건데요.
주가를 이끌었던 건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날 800억 원 규모를 사들였고요. 기관은 지난달 한 달 가까이 연일 LG화학을 사들이며 도합 약 2,80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국내 전기차 업체들의 성장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양극재 시장도 덩달아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고요. 이 대표 주작격인 LG화학의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코스닥 시장 탑5 보겠습니다. 5위에는 시젠입니다. 4위에는 대주전자재료, 3위는 카카오게임즈입니다. 2위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가장 위에는 에코프로비엠이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진단키트주들의 실적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죠. 하지만 주가는 호실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코로나 시국이 점차 엔데믹으로 향해 가면서 이들 진단키트주들의 실적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것이란 우려가 주가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 진단키트 대장주 역할을 한 시젠의 주가 상황도 비슷합니다. 시젠은 지난 한 주 동안 주가가 4.58% 상승했습니다. ST바이오센서보다는 상승률이 높지만 코스닥 지수 상승률이 2.95%로 코스피보다 더 컸던 것을 감안하면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주가는 그대로인데 실적은 오히려 개선되면서 저평가 매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의 실적도 현재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인데요. 증권가에서는 완전한 일상 회복 단계에서도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일정 수준의 진단 수요로 급격한 실적 철벽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실적이 우하향한다는 추세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에 모두 주목한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인데요. 이 바닥을 다진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재를 만나며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2차 전지를 공급하는 LG 엔솔이 혼다 전기차의 배터리를 공급하고요. 더 나아가서 GM과 순차적으로 합작 배터리 플랜트를 가동한다는 소식에 주가는 4거래일째 상승 중입니다. 이날 상승에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방한도 영향을 미치면서 4%대 강세 보였습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2025년까지 북미에 17조 원이 넘는 투자를 계획한 상태죠. 국산차뿐만 아니라 또 미국 내 전기차 기업과 한국 배터리 기업도 한미 협력으로 시너지를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공개하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이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공식 방문하자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원전주들이 기대주로 거론되면서 주가가 상승 흐름을 탔습니다. 삼성전자와 방문과 또 국내 대기업 총수를 만난다는 소식에 모처럼 코스피 주요 종목들도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역대 가장 빠르게 성사된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점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크다는 분석에 에코프로비엠도 매수세가 몰렸고요. 여기에 미국과 협력이 강화되는 등 정책 추진력을 얻으면서 앞으로의 추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하셨습니다. 네, 각 프로그램을 대표하는 7인들이 픽한 오늘의 종목들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김준호 매니저는 드림텍이 최대 주주인 나무가 소개합니다. 삼성전자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 중이고요. 앞으로도 고사양 카메라 모듈 매출 확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목표가 13,500원입니다. 현재 나무가는 5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구간입니다. 오늘 2%대 상승하면서 12,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생생한 주식쇼 이창원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수소 관련주 두산 퓨얼셀을 준비했습니다. 25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 수소산업 동맹 공식 출범을 앞두고 18개 나라가 또 서울에서 모이는데요. 이벤트 앞두고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43,500원입니다. 이 수소 관련 대장주 안에서도 현재 저평가 구간에 있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오늘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0.5% 내려가면서 37,250원을 거래 중입니다. 네, 정석일 매니저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주 들고 왔습니다.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유일하게 미국에서 이 생산 공장을 갖고 있는데요. 따라서 미국과 매출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확진자가 증가세로 접어들면서 1분기에 이어서 상반기 실적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목표가 2만 원 제시합니다.
최근에 계속 횡보하고 있는 구간 보여줬는데요. 미국의 추가적인 확진자세가 또 증가한다면 앞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0.57% 하락하면서 17,3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투자 리프레시 신광사 매니저 보겠습니다. SGNG 소개합니다. 차량용 시트와 그리고 원전 부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또 자동차 원전 수혜주들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3,500원 제시합니다. 네, 전거래에서는 탈원전 정책 기대감이 6%대 올랐고요. 오늘도 2%대 강한 상승세 보여주면서 2,885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증시 오늘과 내일 최현동 매니저는 원준을 소개합니다. 2차 전지 소재 업체들이 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하는 상황에서 열 처리 장비를 제공하고 있는 원준 소개합니다. 목표가 14만 원입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기업이고요. 7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원준 5%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12만 원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 시치wen상학과 한균수 매니저는 수소 연료전지 전문 기업이죠. 이 S퓨얼셀을 보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하게 수소 에너지 팹리스 업체라는 점이 눈에 띄고요. 또 수소 산업의 확대 전망 속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겠습니다. 목표가 34,000원입니다. S퓨얼셀도 4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합권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28,85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마지막 기업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황대현 매니저는 동진 세미캠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스웨덴 공장을 완공했고요. 노스볼트의 음극재를 본격적으로 공급합니다. 목표가 47,500원입니다. 네, 1분기 호실적의 강세 보여줬습니다. 오늘 강하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9%대에 상승하면서 46,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7가지 종목들 함께 소개해드렸습니다. 달릴까 말까 박지원, 네, 권재은. 이화영입니다. 그리고 4번 타자 김준호 매니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 행복한 주말이 지나고 더 행복한 월요일이 왔습니다. 네. 또 주말 사이에 참 이슈가 많았었는데요. 맞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원숭이 도청 관련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을 물들이고 있어요. 네. 시장 분위기 한번 이야기하고 짚어볼게요. 지난주도 이제 바이든 방안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관련 종목들이 좀 큰 상승 흐름이 나와주면서 시장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했다. 네, 이렇게 정말 매니저님이 바이든발 수혜주 정말 네. 제대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맞습니다. 네온테크 17일에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 장 초반부터 네. 급등세 이어가더니 지금 가격 제한폭이 풀리지 않고 있어요. 네. 24% 수익률 챙겨갔습니다. 제가 이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네오테크였는데 네. 제가 이제 미래 모빌리티 관련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관련 좀 네, 네온테크 가지고 계신 분들은 너무 좋을 것 네. 같아요. 3차 목표가까지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또 유행인 관련주 다른 종목도 네. 있죠. 베셀도 지금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와우. 있습니다. 맞습니다. 34% 수익률을 챙겨갔어요, 매니저님. 네. 이게 순차적으로 가고 있는 건데요. 네. 제가 한국카본을 처음으로 말씀드려서 바로 목표가를 터치했고 후속주로 말씀드렸 네, 이 밖에 코세스도 수익을 잘 네. 올려가고 있습니다. 6% 이상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데 혹시 변경사항 있으실까요? 네, 일단 코시스도 1차 목표가를 도달을 했습니다. 과대나 폭이 나왔던 섹터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제가 네, 상단 라인 12,200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오늘 제가 또 빨간 치마를 입어봤는데요. 네. 빨간 수익을 위해서 또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맞습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날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오늘 UAM 관련 종목들 올라가니까 3등주, 4등주를 추격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촌스러운 매매다. 그래서 앞으로는 트렌드를 선점하는 기점에서 제가 지난주에 UAM 관련 종목들을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래서 UAM 관련 종목들이 올라갔을 때 UAM 관련해서 3등주, 4등주, 5등주를 찾는 게 아니라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율주행 관련 종목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자율주행 관련 섹터에서 가장 앞으로 대표 종목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 오비고라는 종목을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세련된 종목 오비고가 당첨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에서 미국에 또 7조 원 묻고 6조 원 더 추가 투자를 한다고 했죠. 여기에 또 자율주행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무래도 자율주행 관련 출발의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다음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게 항상 자율주행 관련 섹터를 관심 있게 봐야 돼요. 2025년도에 UAM을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2027년도를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율주행 그 안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게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대표 종목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종목이 좀 오비고라고 판단돼서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차량용 소프트웨어는 시장 진입이 어렵기 때문에 또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오비고 네.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달려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달릴까 말까?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오비고는 안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안타를 네. 말씀하시면서 좀 상한가를 기대해보는 맞습니다. 우리의 4번 네. 타자 김준호 매니저인데요. 사실 자동차 부품주로 수익 많이 내셨었고 네. 또 UAM 관련주로 수익 많이 내셨었고 이제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관련주 좀 집중해보면 좋을까요? 네, 제가 UAE 관련 종목들 말씀드릴 종목들은 거의 다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부터 우리가 자율주행 안에서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비고가 그 중에 가장 이제 부합되는 종목이고요. 사실 대장주는 현대 에버다임이 될 수 있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 오비고가 좀 숨겨져 있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특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최소한 안타는 가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안타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네.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그럼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오비고는요, 글로벌 스마트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설립된 기업.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오비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오일 이평선이 가파르게 네. 올라가고 네, 맞습니다. 있거든요. 그런데 5월 20일 같은 경우에 16,850원까지 고가 형성했다가 14,600원처럼 빠르게 떨어졌어요. 네. 그렇다면 변동성을 좀 감안했을 때 가격 네. 전략을 어떻게 잡아보면 이게 좋을까요? 상장한 지 한 1년이 조금 안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또 비비고 같은 오비고입니다. 안타의 기운 꼭 가져가면서 또 목표가 달성하기에 기대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김준호 매니저 4번 네. 타자 자동차 관련 섹터에서 맞습니다. 모든 수익률을 다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이 섹터도 과대납폭이 나온 섹터고요. 오늘 오래바대 게임 관련 섹터들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서 코세스라는 종목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목표가가 터치했잖아요. 그래서 코세스의 후속주 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바로 위직 스튜디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컨텐츠 업체이죠. 뮤직 네. 스튜디오를 오늘 가지고 판단돼서 위직 스튜디오로 가져왔습니다. 네, 지금이 굉장히 매력적인 타이밍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어디까지 달릴 수 있을지 뮤직 스튜디오 결과 한번 확인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매니저님의 선택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뮤직 스튜디오 현재 달릴까? 홈런을 칠 수 말까? 있을까요? 자, 매니저님의 선택은? 네, 위직 스튜디오는 2루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2루타 쳐주셨습니다. 네. 사실 이 종목은 전거래에 비해서 오늘은 좀 힘에 붙이는 네. 모습이었잖아요. 그런데 또 지난 3월 말에는 4만 원 선까지 터치를 했었는데 좀 네. 기대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위직 스튜디오가 메타버스의 3대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덱스터라든지 자이언트 스텝, 위직 스튜디오가 VFX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위직 스튜디오가 올라가야 메타버스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고 봐서 위직 스튜디오 2루타 정도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모멘텀들이 더 있을지 더 자세한 투자 포인트 네. 들어볼게요. 네, 일단 위직 스튜디오는요. 위지 스튜디오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오셨습니다. 네.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또 넷플릭스가 오르면서 그 영향받으면서 무려 15%나 네. 상승했거든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워낙에 낙폭이 컸던 섹터고요. 고점 대비 손절가 26,5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또 컴투스랑도 연관되어 네. 있으니까 엮여서 한번 상승세를 기대해봐도 될까요? 컴투스는 약간 좀 게임 관련 섹터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위직 스튜디오는 메타버스 관련 섹터인데 성장주의 대표 종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긴축에 대한 우려감으로 성장주들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크게 본다고 했을 때는 성장주의 반등으로 놓고 봤을 때 같이 봐도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알차게 두 종목 알아봤는데 오늘 매니저님 좀 보내드리기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무료 방송 안내 부탁드릴게요. 일요일마다 제가 저녁 8시에 무료 방송 다음 주 시장 전략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전일 말씀드렸던 UAM 관련 종목들과 미래 모빌리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아주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 종목들 자세하게 오늘 4시 30분에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시 30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두 종목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호장에서도 홈런 치세요.